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LRG 넥스원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방산 쪽에서도 LRG 넥스원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에 그 유도 무기, 방공 무기 체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LRG 넥스원이 또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신고가도 한번 달성했었습니다. 신고가를 달성했었다가 지금 한 차례 좀 크게 밀렸었다가 반등이 들어왔는데 다시 또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까 봐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있다면요. 일단은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갈수록 이 방공무기 체제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지상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지상전이 먼저 투입되기 전에 공중전을 먼저 하잖아요. 방공체계.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해서 기술력이 저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LRG 넥선이 방공체계에서는 우위권에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모멘텀이나 기대감 자체가 아직은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네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천궁2에 대한 대체 수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주장고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올해 매출 5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거, 목표가가 지금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금 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해소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은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서론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루에 거의 상한가 가까운 급등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때 4월 1일이었죠. 4월 1일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KRX에서도 가격 제한폭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 요건, 도달을 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단순 지정학 테마로만 여러분들 보면요, 설명이 솔직히 잘 안 돼요. 4월 6일에 DB증권의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가를 120만 원까지 두 배 상향을 합니다. 거의. 자, 그럼 두 배로 올린 이유가 뭐냐? 결국 전쟁 헤드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중동에 대한 방공 수요 확대, 그리고 올해 실적 상향,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 지정학 테마로 여러분들 이제는 보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말로 성장주 밸류의 방산주도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전화점도 꼭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LRG 넥슨 같은 경우는 급등이 단순 테마라고 보기에는 다소 설명이 안 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축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해요. 이 SIPRI를 이곳에서 2025년 4월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요.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지금 2조 7,180억 달러까지 약 9.4%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1월 6일 PSC-3에 대한 생산 기반이 약 600발에서 2000발까지 확대가 되는 방향을 전했습니다. 자, 그 말의 즉슨 뭐죠?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고 공급은 지연이 되고 있다. 결국 방공 대체제에 대한 탐색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궁2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이나 그리고 아랍 쪽 같은 경우는요, 방공 대체제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천궁2의 요격률이 90%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좋은데 요격률도 좋아. 그러니까 천궁2의 수혜가 아마 신규 거래처 기반으로 구조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먼저 폭증을 했죠. 수요가 먼저 폭증을 했고 공급은 뒤따르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요. 방공 시장은요. 뉴스가 아니라 병목의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은 업체보다 LRG 넥선처럼요. 방공이나 유도무기에 좀 집중화가 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이 실적 탄성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워낙 포트가 넓죠. 근데 LRG 넥슨은 딱 이 두 가지예요. 방공이랑 유도무기 이쪽에만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탄성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유도무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 구조가 병목수의 탄성에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가장 프리미엄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방공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천공2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RG 넥슨 같은 경우는요,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적을 보세요. 2025년 확정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4조 3천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3,229억이죠. 근데 수주잔고로 보시면 26조를 이미 쌓아뒀어요. 이미. 올해 1분기 추정치를 보면 매출이 1조 1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170억입니다. 이거 전부 다 DB증권사에서 말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수주잔고가 26조까지 쌓였다는 거죠. 여기에 물론 뭐 4분기 영업이익률이 421억까지 꺾였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꺾인 부분들에 반론이 나와요. 결국 나올 수밖에 없죠. 주가가 실적보다 너무 빨리 갔다라는 시각에 이 고정 프레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키움증권이 일단은 2월 19일에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의 부진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결국 일회성 비용이랑 고스트 로보틱스의 손실을 짚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DB증권 같은 경우 4월 6일에 1분기 영업이익이 1170억 원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시장이 보는 것은요, 작년 4분기 한 번이 아니라 결국 올해 분기별 회복 경로를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포커스가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RG 넥슨의 본업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국내 양산이 약 55.7% 정도가 되고요. 연구개발이 22.9%입니다. 수출이 21.4%죠. 자, 그럼 이걸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사일 한 품목 업체보다 아파트 보안 시스템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왜냐면 천궁2가 소화기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월 25일에 체결한 팔란티어 협력은 그 소화기를 언제 어디에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뭐죠? 관제, 소프트웨어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익현 대표도 같은 날 이 협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팔란티어와의 협력 부분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내용들이 있죠. 자, 일단은 총 수주가 얼마예요? 26조 원가량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매출 추정치가 현재 5조 조금 넘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 나누게 되면은 5년치 이상의 일감을 이미 쌓아둔 거예요. 또 중동 천궁에 대한 10조 원은요, 총 수주의 38.8%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낚기만 붙으면은 실적 민감도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이게 결국 LG 넥슨의 또 프리미엄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 이상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을 나누게 되면은 이미 일감은 5년치 이상 쌓아두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주잔고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에 포커스를 또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좀 체크를 하면 되는지를 놓고 보면요. 첫 번째는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서 DB증권 일단은 본 매출이 1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1,170억 원 정도가 되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찍힌다. 그러면 시장은 4분기 부진보다 중동 매출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가 되고 있구나. 이걸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 연중 UAE 이항에 대한 천궁2 납품 속도가 되겠죠. 만약에 UAE가 매출 인식이 예정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구조적인 뭐죠? 수출 믹스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납기 전진이 안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 120만 원에 대한 리포트가 너무 앞선다라는 숫자로도 반론이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2027년이죠. 사우디, 이라크 매출 인식 확대랑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계약 진전이 만약에 붙게 되면은 밸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가가 지정약을 너무 빨리 선 반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공급 제약이라든지 실제 잔고 구조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이 재료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짜리 뉴스보다는
긴 수주 사이클, 이걸로 보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LIG 넥슨의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요. DB증권이 일단은 4월 6일에 120만 원 앵커를 냈고요. 키움증권이 70만 원 앵커를 냈죠. 근데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목표가다 보니까 이건 이미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DB증권의 목표가 2배 이상 올렸다라는 거, 이겁니다. 자, 결국 4월 6일 날 제시를 한 건데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중동 매출에 대한 조기 인식과 2026년도 실적 상향에 대한 전제가 살아있다라는 구조죠. 그래서 목표가를 2배 이상 올린 거. 근데 여러분들 2배 이상 올린 거는요, 우리가 쉽게 그냥 넘길 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만큼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만큼 방산에 대한 부분들의 무기 체계가 계속해서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가격이 굉장히 싼데 기술력은요, 미국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처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사지 오히려 비싼 무기를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 계산을 한번 붙여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17조 정도가 되죠. 여기에 올해 매출 5조 356억을 나누게 되면요. 올해 PSR이 약 3.5배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2025년도 매출 기준으로 약 4.1배보다도 내려온 거죠. 그러면 저는 LRG 넥슨을 단순히 방산주에 대한 PER, 고 PER로 보기보다는 수주장고의 매출 전환 속도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UAE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인식이랑 2027년에 사우디, 이라크 이 연결을 전제로 놓고 보면요. 적정 주가는 88만 원에서 102만 원. 이 사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높고 DB증권의 120만 원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죠. 만약에 10조 원의 중동 잔고가 실제 분기 매출로 연결이 된다면요. 아마 DB증권과 거의 비슷한 목표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8만 원에서 102만 원 사이. 그래도 지금 주가보단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DB증권에서 내놓은 120만 원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넥슨은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분석한 뷰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LG 넥슨의 분석 뷰를 잘 결합하셔서 현명한 투자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은 남겨주시면 추후에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